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의 예비 후보자들이 본선 등록을 마친 가운데 여당 후보에 대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견제가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후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틀 동안 실시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상당수의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전남도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바른미래당 박매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정의당 노형태, 민중당 이성수 후보가 열띤 접전을 예고했습니다. 고공 지지율을 토대로 한 여당 후보의 수성 의지와 반격에 나서게 될 야당 후보들의 기세 싸움이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도교육감 후보로는 고석규, 오인성, 장서궁 후보 등 3명에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본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깜깜이 선거로 치부됐던 교육감 선거를 차별화된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새 후보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선부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여수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자유한국당 심정욱, 무소속 권오봉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재임 시장이 없을 정도로 치열한 선거구인 만큼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해안을 누가 갖고 있는지가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당의 독주 속에 극적인 무소속 단일화를 이끌어낸 순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허석, 무소속 손은모, 무소속 이창용 후보를 포함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난 4회 지방선거 이후 정당 소속의 시장이 배출될지, 무소속의 강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지 여느 선거구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광양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바른미래당 김현옥, 무소속 이옥재, 무소속 정연복 후보가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지역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보다 설득력 있는 공약 제시가 당선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선거 초반부터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고흥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민주평화당 송기군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전례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는 31일부터 치열한 선거운동에 들어가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장 선거 무소속 단일화 후보로 손은모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무소속 이창용, 윤병철, 양효석, 손은모 후보 등이 참여한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어제 오전부터 순천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손은모 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 논의에 합류했던 무소속 이창용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이 실시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까지 여수와 순천 등 주요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주제로 연극과 노래 등 거리 공연을 진행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유권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선거를 위한 관심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안전설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주택용 소화기를 갖추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100여 건. 주택 화재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은 주택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처럼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주로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심야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재에 인지하는 시간이 늦어 주로 다른 화재에 비해서 사망자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경보원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에 소화기구를 사용하지 못한 비율은 여전히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벌 등 강제 조항이 없는 탓에 법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거래할 때도 주택용 소방시설 유무를 포기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 신고가 의무가 아니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아시설을 구매하는 일 역시 개개인의 노력에만 맡겨져 있어 문의뿐인 법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 처벌이나 인센티브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골재용 바다모래를 세척한 황토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어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바다모래 야적장. 황토물이 쉴 새 없이 바다로 뿜어져 나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레미콘에 쓰기 위해 염도를 낮추려고 씻어낸 물입니다. 바다를 가봤습니다. 바다모래 야적장 주변은 온통 잿빛으로 퍼런빛의 주변 바다와 확연한 경계가 생겼습니다. 낙지와 장어, 병어를 잡던 어장이 황폐화됐다고 어민들은 하소연합니다. 며칠 전에도 내가 그 안하고 준하수를 세 바퀴를 놔봤는데 옛날에는 거기서 한 20kg, 30kg 나오는데 잘잘하게 3마리 나와요. 이렇게 폐수를 너무 많이 지금 뿌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뿌리고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자꾸 그쪽에는 방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바닷모래 영업을 시작한 건 지난 1996년.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세척하는데 하루 150톤의 물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6곳의 침사지를 거쳐 모래를 침전한 뒤 폐수를 바다로 배출한다는데 이미 침사지 상당 부분이 모래로 쌓여 있어 정화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년 전 환경 기준에 맞춰 시설이 이루어져 응집제를 사용해 강제로 모래를 침전시키는 요즘의 화학적 처리 설비는 없습니다. 지금 그물을 넣는 게 저기서 넣는다 어른들이.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물은 그까지는 안 나가요. 네. 근방에 이제 있다가 침전이 되는데. 어민들은 모래 채취선에 그물이 찢기고 폐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읍면복지센터에 일손 돕기 창구를 마련하고 고령이나 장애인 농가 등의 농산물 수확 작업에 공무원과 시민들을 투입해 해당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임금 상승으로 농가들의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 연말까지 전남형 강소기업 20곳을 집중 육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에서 150억 원 수준이고 매출액과 고용 증가율,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도내 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남 테크노파크에 사업비 관리와 정산을 맡겨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지난해 1차년도 사업으로 이들 기업에 20억 원을 지원한 결과 매출액은 8.8%, 고용은 9.2%, 수출은 53%, 연구개발 투자는 39%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 지원 사업에 앞으로 3년간 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와 전남 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8년 전남 농공단지 특화 지원 사업은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경북 경산은 31도까지 치솟는 등 내륙 곳곳 30도를 넘나들 것으로 보이고요. 햇볕이 강하게 비추다 보니 낮 동안에는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방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서부 곳곳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륙 쪽에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주도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내륙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은 19.5도 등으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이 29도, 안동 30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이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